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공부법을 지도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되게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이죠. 자신이 효과를 봤었다고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외의 방법도 딱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방법들 중 잘못된 방식의 공부법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의 공부를 지금 오히려 망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단쌤입니다. 기억을 떠올려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법을 누군가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대놓고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어도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배워서 한 것이겠죠. 그 방법 중에는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나에게 딱 맞는 공부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 공부법을 아이의 공부에 적용시켜 오셨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공부법을 아이와 함께 중등 때까지만 찾아도 성공이다 였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누군가의 공부법을 적용해 보면서 찾아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공부법들 중에는 말도 안 되게 나쁜 공부법도 섞여 있어서 그 공부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나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이 이것들 중에 있다면 과감히 중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복습과 피드백이 없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사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잘 못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진도 선행하기 급급하고 빡빡한 학원 스케줄과 밀린 과제, 풀어야 할 문제집, 암기해야 할 것들 등 너무 많은 공부에 둘러싸이다 보니 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따져보면 안 해도 되는 공부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당장의 공부 스케줄을 맞추기도 빡빡한 상황이라 피드백은커녕 복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공부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받고 돌아와 복습하는 아이의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주말에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쫙 정리하는 아이의 어머님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보이시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손을 못 드시죠? 네, 당연한 현상입니다. 복습 없는 수업 듣기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영우처럼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면 복습을 해야 장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걸 다시 복구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피드백, 하루 공부, 일주일 공부 등 내 공부 계획에 대한 피드백과 시험 등의 공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피드백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나마도 안 하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반성만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반성은 공부에 있어서 좋은 태도지만 너무 반복되는 반성은 자칫 형식적인 반성이 될 확률이 높고요. 스스로 공부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기도 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되 여기는 잘했다, 조금 더 하면 되겠다 등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먹는 밥이 체합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복습하고 피드백할 시간을 따로 할애해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복습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단편적인 습득만 하는 공부입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불리는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도 단순한 암기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각 사실의 맥락과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한마디로 눈앞에 단편적인 지식들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자칫 단순한 정의나 정리들이 나열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해야 할 것도 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대신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더 짧은 시간에 여러 개념들을 실타래 엮듯이 알 수도 있어요. 수학이 이 정도다 보니 사회는 더더욱이 그런 공부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각각의 사건들을 주목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역사적 흐름과 각 사회의 성격들을 이해한다면 외워야 하는 것도 보다 잘 외워지고 또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 눈앞의 공부 내용에만 주목하기보다
큰 틀에서 조망하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 대표적인 공부법이 바로 목차를 공부하는 것인데요. 한 단원 학기가 끝나면 연대표나 관계도 쉽게는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그려보는 것이 좋은 공부법입니다. 어떤 공부든 눈앞의 사실이나 원리 그 자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완벽한 공부입니다. 네? 완벽한 공부를 하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완벽한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부는 완벽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내용을 100% 이해해야 뭔가 넘어간다 라는 공부 원칙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학부모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 수학 첫 단원이 집합이던 시절에 그 부분만 까만 정석책을 가진 친구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분들 있으시죠? 의욕적으로 수학 공부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이해가 안 가 멈췄던 부분 그리고 다음번 공부를 시작할 때도 또 그 부분이 뭔가 찜찜해서 반복하는 그런 공부의 기억 이게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무의식에 반영된 결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진도를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 도돌이표 학습만 계속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복습과 피드백 없이 진도만 나가는 공부, 그 반대 측면이 방금 말한 공부지만 계속 그 부분만 강박처럼 반복하는 학습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과목과 과정에 따라서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선형 구조로 짜여진 교과 과정으로 반복 학습할 때가 오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찜찜함에 아이들에게 반복 학습을 과도하게 시키시는 경우에는 항상 완벽을 기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또 나옵니다. 그때 앞선 과정에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찾아서 시키면 돼요. 완벽해야 넘어간다 라는 원칙을 조금은 융통성 있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공부입니다. 공부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경우 이 공부법은 아이들을 나아가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은 각자마다 역량과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과목, 영역, 좁게는 단원에 따라서 발휘되는 역량이 다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이는 항상 미완으로 끝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날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 전날 못 마친 공부부터 하다가 결국엔 공부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항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학습 동기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과목 공부 계획을 짤 때에는 우리 아이의 역량을 파악하고 항상 그 역량의 7, 80% 정도의 계획만 세우셔야 합니다. 공부를 다 했는데 시간이 남네? 괜찮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은 시간만큼 더 꼼꼼하게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한두 페이지, 한두 문제만 더 해볼까? 해볼 여지도 생기죠. 당연히 칭찬은 이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역량을 잘 모르실 때는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3일 전부터 미리 생각한 분량의 공부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내에 여유롭게 할당된 공부를 3일 동안 줄곧 잘 지켜낸다면 그 계획을 확정하시면 되고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는다면 수정된 일정을 본 계획에 반영하시는 등 처음 3일간을 관찰의 시간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원소분들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제가 좋아요와 댓글 기다리고 있는 거 좋아요 한 번만 그리고 공감 댓글이나 질문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